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회로 이론, 회로 이론을 가르치게 될 제 이름은 이제 모성훈입니다. 아마 관리사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위험물 관리사를 가장 빨리 이제 자격을 이제 경력이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험물 기능사를 따고 경력 3년 쌓으면 바로 관리사를 볼 수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사를 이제 하게 되면 전기 회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한 뭐 기계나 전기 쪽을 이제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소방 전기 분야를 갖고 오신 분다 하더라도 전기 분야에서 회로 이론은 꽈락만 면하자. 이런 작전을 짜고 오신 분들은 나중에 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사가 125문제잖아요. 그죠? 125문 중에 회로 이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문제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8.5%인가? 그 정도 나와요. 근데 그 10문제 안에 회로 이론이라는 굉장히 큰 학문을 다 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마 전기 쪽 그 자격증을 갖고 따지게 되면 약간 기능사보다 조금 높고 기능장보단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그것만 딱 하시고요. 그 이외에는 하지 마세요. 일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 첫 회 시험 소방 전기 분야 실기 실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양정이 나왔고요. 양정이 몇 메다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출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유계수가 나왔고요. 효율 2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우리가 아는 걸로 풀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또 더 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모터인데 이 모터가 역률이 코사인 세타 값이 85%다. 이 코사인 세타로 준 게 아니라 역률을 줬죠. 역률이 85%인데 얘를 95%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 C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올해 1회차 소방 전기 분야 실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식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씩. 제가 첫째, 콘덴서 용량 C값을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됩니다. 요걸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물가물하시죠? 그렇게만 흔적만 갖고 있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P는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구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신 분 성공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년 시험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 P값, 얘가 뭡니까? 모터 용량값이죠. 모터 용량값, 여기에 단위가 중요해요. 얘가 반드시 무슨 단위입니까? 킬로와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유효전력이죠. 여러분들 이제 소방하기 이전에 전기를 하게 되면 이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에 약간 익숙해져야 돼요. 유효전력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소비전력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용 TV,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킬로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전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모터 용량 P값 어떻게 구합니까? P는 2타분의 9.8 kQh 또는 6.12 2타분의 kQh 이렇게 구하죠? 이거 기억나세요? 소방하시는 분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식을 구해서 P값을 구합니다. 그죠? 문제는 이제 탄젠트 값이 나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로 구하죠. 처음 듣는 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데 문제는 역률을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값을 몰라요. 그럼 사인 값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합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구하죠.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P는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야 돼요. 값을. 그러면 탄젠트도 잘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과정이 되는 거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오늘 할 기초 수학입니다. 가장 우리가 하면서 좀 필요한 것만 행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그리고 삼각함수 물론 몇 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뭐 2차 방정식, 뭐 근해 공식 구하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제가 꼭 알아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하니까 거부감이 생기죠? 네, 저도 그래요. 네. 오죽하면 수포자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그죠? 네. 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장을 넘겨보시면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본 단위 중에 하나예요. 자, 맨 처음에 테라가 나옵니다. 테라 T. PPT가 되지. 깜빡했네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테라라는 단어 씁니까? 쓰나요? 안 써요? 예? 그렇지. 예, 이게 컴퓨터 이게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와요. 예. 요즘 노트북 기본 1테라입니다. 기본이 1테라가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 한 6, 7년 됐어요. 노트북 기본 다 1테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용어가 테라 10의 12승 값이에요. 예? 이제 일상생활하고 좀 접목을 해야지 애우기가 쉽습니다. 기가, 예, 어서 써요? 예, 기가는 많이 써요. 핸드폰 요금 몇 기가짜리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메가, 킬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요. 요 밑에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쓰는데 마이크로라는 단위. 요거 전기에서 좀 많이 씁니다. 어디서? 콘덴서는 기본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또는 조금 내려간다 그러면 피코페럿까지 가요. 피코페럿까지 가는데 다행히도 소방은 피코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마이크로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3마이크로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값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몇 개만 아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여기 밑으로는 우리가 굳이 사용을 안 하니까 모르셔도 된다고 치더라도 마이크로, 밀리, 센치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조 단위고요. 자, MKS하고 CGS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소방은 전부 다 이제 CGS 단위 안 쓰죠? 전부 다 MKS 단위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인 N인데 M이라고 해놨네요. 네, DY이에요. 오타가 났네요. 다인 잘 안 씁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인이라는 말 자체도 잘 안 쓰고요. 왜냐하면 다 MKS 단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CGS 단위인데 제가 그냥 용어를 설명함에 있어서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자, 우리가 보통 MKS, 밀리, 킬로그램, 세크입니다. 여러분들 뉴턴 많이 쓰죠? 네, 줄. 그다음에 전기량 쿨롱. 전기에서는 좀 쿨롱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1쿨롱. 자, 그다음에 와트, 전력. 와트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소비 전력.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킬로와트 아워로 바뀌죠. 가정 지분 소비 전력이 3kW입니다. 3kW인데 누진세 적용되면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가죠. 누진세가 예전에 이제 6단계, 7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이 됐어요. 전기요금 잘 보시면 이제 그런 거 나옵니다. 예전에 전기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는데 요거 무게와 질량 뭐가 다를까요? 무게와 질량.
소방에서는 질량을 많이 써요? 무게를 많이 써요? 뭘 찍어. 두 개 중에 하나야. 두 개 중에 하나. 잘 몰라. 그냥 찍으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10개를 찍는데 한 6, 7개가 틀린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찍어야 돼요. 예? 아셨죠? 예. 예. 뭘 많이 쓰냐? 소방은 무게를 많이 써요. 왜? 얘가 뭡니까? 단위가. 얘는 킬로그램 퍼스예요. 중력의 단위예요. 얘는 질량은 킬로그램. 즉 이게 뭐냐? 무게는 뭡니까?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몸무게는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 퍼스야? 예, 정확히 얘기하면 킬로그램 퍼스입니다. 킬로그램 중.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잰 몸무게가 58kg인데 호주 가서 몸무게를 재니까 56kg야. 달라요. 예, 야, 살 빠졌다 그게 아니야. 예, 달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 거하고 산 밑에서 재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요 차이, 요거는 조금 제가 알고 계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1 에르그. 이걸 이제 에르그라고 있습니다. ERG. 예, ERG를 1 에르그라고 있는데 솔직히 소방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전기 쪽에서는 이제 회로 이론 기본적으로 할 때 나오는 단위인데 왜냐면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1 다이는 몇 뉴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소방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수입니다. 의외로 이 분수를 이제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분수에 더하기, 요 밑에 보면 이제 빼기도 있는데, 자, 분수는 항상 분자와 분모로 나눕니다. 여기가 이제 분모고 분자, 예, 아들과 이제 어머니의 관계인데, 요걸 할 때는 항상 통분이라는 말을 쓰죠. 통분. 아,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통분. 초등학교 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죠. 통분. 예, 집에 혹시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3학년 때 수학하거든요. 3학년 때 요거 분수에 대해서도 4학년 때 배우나?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 더하기 6, 뭐 3분의 1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더하냐? 통분을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6분의 2, 3은 6이니까 3이 되고 6분의 3이 6. 그래서 2. 합이 6분의 5가 된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소방기술사를 준비할 때 좀 말 못한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전기 쪽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전기는 한 70%가 수학이에요. 여러분들 전기 자기학책 보셨습니까? 요점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한글이 몇 개 없어. 죄다 다 수식이야. 죄다 다. 자기학책 첫 번째 딱 넘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스칼라하고 벡타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푸아송의 법칙이 나옵니다. 알지도 못해?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몰라. 일단 나와. 푸아송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했는데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말 못할 고민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난 이거 잘 이해가 안 가. 그런 분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기술사 준비했던 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출신인데 모든 문제를 수학으로 다 야, 법규도 수학으로 풀이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우와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답안지의 새로운 형식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넣었어요. 뭘 해야 된다? 통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걸 알고 혹시나 여러분들 자녀분이 한 3학년, 4학년 되면 집에 가서 하나 알려주시면 돼요. 차도 마찬가지죠. 더하기를 할 수 있으면 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곱하기는 그냥 당연히 다 곱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분수에 대한 나누기죠. 분수에 대한 나누기. 이 분수에 대한 나누기를 할 때는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이다. 이거는 나누기를 크게 이렇게 써주시고
얘가 어디로 가냐? 분자로 올라갑니다. 2분의 1. 얘가 어디로 와요? 그대로 분모로 오죠. 그래서 3분의 1. 그래서 요것 곱하기 요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다. 2일은 2, 3일은 3 이렇게 2분의 3. 그래서 1.5가 나오죠. 1.5. 이거. 얘를 요렇게 좀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바로 이제 요렇게 바뀌는 거. 요것만 아시면 이런 문제 푸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어디에 나옵니까? 문제에서 응용돼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아,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삼각함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시오. 아, 그때 아마 한 3시간을 들어도 모르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우리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외워야 되죠. 자, 밑변과 높이와 빗변입니다. 밑변과 높이의 빗변인데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C라고 놨을 때 요거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최종 정리의 식은 이겁니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디서 응용을 합니까? RLC 직렬회로에서 응용을 합니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거 풀 수가 없어요. 저항 R이 3옴이고 리액턴스 값이 4옴이다. 전압을 100V를 가해줬을 경우에 전류는 얼마냐? 얘를 모르면 얘를 풀 수가 없어요. 얘를 모르면. 쉽게 얘기하면 A는 실수부가 되고 C는 허수부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냐? 임피던스 Z값이 됩니다. Z값이. 그럼 이걸 가지고 RLC 직렬회로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Z제곱은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R이 3이고 XL이 4야. 저항은 무조건 실수부예요. 얘는 허수부가 붙잖아요. 허수부가 붙는 건 리액턴스하고 콘덴서가 허수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뭘 쓰냐? J값을 쓰죠. J값.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Z는 제곱근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그죠? 네, 루트를 딱 씌우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다 더하면 돼요. 9 더하기 4, 4, 16. 얼마 나옵니까? 루트 25. 얘는 5의 제곱근이잖아요. 5 곱하기 5는 25. 그죠? 5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그럼 제곱하고 루트하고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다? 5다. 즉 임피던스 Z는 5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임피던스 Z가 5ohm이면 전류는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V니까 이제 Z분의 V니까 5분의 100 20A 나오겠네요. 간단한데 이게 전기회로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수학으로 치자면 사칙현상급. 근데 소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겁나게 어려운 거야. 에이씨, 이거 푸는데 피타고라스까지 알아야 돼? 어이씨, 야, 나 복귀할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세우죠. 야, 3개만 맞자. 10개 중에 3개만 맞자. 야, 어떻게든지 어떤 쇼부 한번 쳐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다? 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디 세타 값? 얘. 자, 그러면 금방 문제 했듯이 R이 3이고 XL, 리액턴스가 4다. 그러면 역률. 세타 값은 얼마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죠, 이렇게. C. 이제 제가 회로 이론을 이제 가르칠 때는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다 상형 문자를 갖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년 지나도 절대 까먹지가 않아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상형 문자로 가르칩니다. 상형 문자로. 자, 콘덴서 역률은 코사인 세타, COS 세타라고 쓰죠. 그래서 앞자 글자 C, 그래서 C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콘덴서 코사인 세타 값은 B분의 A 또는 여기가 이제 Z분의 실수부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Z가 5였고 실수부가 3이었으니까 이거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네? 5, 6, 30 0.6 나오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산수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이 문제 바로 풉니다. 이런 게 관리사 문제 나와. 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3, 4, 5입니다. 3, 4, 5. 얘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 어차피 얘는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다 똑같아요. 그럼 3, 4, 5 있고 뭐 있습니까? 6, 8장 있습니다. 6, 8장. 이건 기본적으로 딱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요. 6, 6에 36, 8, 8은 64. 100 나옵니다.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가 임피던스 값 10이 나와요. 바뀌어도 상관없죠. 하나 더하게 되면 5, 12, 13. 여기까지. 3, 4, 5, 6, 8장, 5, 12, 13. 그러면 이것만 알면 굳이 Z값은 구하도 안 암산으로 나와. 암산으로. 예. 근데 이게 무슨 큰 벼슬이라고 또 이런 걸 또 제가 해드린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은 뭐예요? 어떻게 되죠? 요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4고 얘가 3이야.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면 얘는 0.8이 내겠죠. 그죠? 네. 문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고 이제 그 교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교류. 근데 여러분들 회로 이론을 보시게 되면 전기는 크게 직류와 교류로 구분하죠. 그 사이에는 없어요. 직류와 교류로 구분하는데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직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류 안 나와. 어려워. 안 나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컴플레인입니다. 컴플레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 싫어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컴플레인 안 나는 문제로 간단하게 모든 시험 문제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해서 해야 됩니다. 1분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방시설 산업기사를 보든 기사를 보든 전기 분야를 보게 되면 회로 이론에서 20문제씩 나오잖아요. 회로 이론 20문제인데 그중에서 DC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70%입니다. 나머지 30%가 교류 부분이에요. 거기에서도 교류도 뭐가 나눠지냐면 자동 제어도 나눠지고 전달 함수 거기에다가 무슨 요즘 반도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TR, SCR, 트라이액, 다이액 그 다음에 뭐 정류 소자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기타 부분 해가지고 전기 기계 거기에서 조금 몇 개 하고 전기 법규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1종 접지공사, 2종 접지공사는 전기 법규예요. 그 문제가 회로 이론에 왜 나오냐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엄연히 복지 문제거든요. 소방 같은 경우에는 380V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모타 같은 경우 그죠? 네. 다 3종 접지공사입니다. 3종 접지공사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절연 저항 값 측정하죠. 0.1메가, 0.2메가, 0.3메가, 0.4메가 현장에서 측정하잖아요. 메가린 갖고. 그것도 다 법규 문제예요. 근데 산업기사 기사 부분에서 그 문제가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대부분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DC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어차피 교류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차라리 그 시간 안에 직류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10문제 중에 6문제 정도는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다. 얘 뭐라고 읽어요? 예, 시컨트예요. 시컨트.
예, 시컨트인데 코사인의 역수 이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x. 그 다음에 탄젠트 예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코시컨트 얘 코시컨트라고 있는데 얘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외우는 것만 제가 딱 말씀드리면 자 1번과 5번 예, 요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저는 뭐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버릴 건 과감히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그냥 하늘이 날 버렸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도 모른다라고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 나는 모르는데 쟤는 알 것 같아. 예, 불안해요. 예, 그러면 공부량이 많아져.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일러 공식입니다. 오일러 공식 분한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수함수가 나와요. 지수함수. 지수함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번과 2번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제타 세타입니다. 우리 얘를 뭐라고 읽을까요? 얘 이제 중학교 이제 수학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얘 뭐라고 읽을까요? 얘 보니까 이마트랑 비슷한데? 에이씨 이마트인가?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포텐셜이라고 있고요. 또는 네이피어 로그라고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포텐셜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여러분들 계산기에 보시면 EXP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예? 얘가 얘예요? 익스포넨셜. 대부분 익스포넨셜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네이피어 로그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예. 그래서 얘는 오일러 공식 제타의 세타입니다. 즉 뭐냐? 자, t가 여기는 이제 j가 복소수잖아요. 세타가 복소수로 표시했잖아요. j 값이 붙었으니까. 오일러 공식 이런 걸 보게 되면 t가 복소수일 때 얘를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관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제타 t 요거는 여기랑 마찬가지로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표시했냐면 세타로 표시했죠. 똑같이 j 세타를 넣어주면 돼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똑같죠? 네.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암기를 해야 되냐?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단 얘가 이 제타 세타 익스포넨셜 제타 세타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변환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 교류 부분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표시할 때 지수함수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곧 요 뒷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복소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다? 1번과 2번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3번, 4번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1번 허수부 J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볼 땐 J보다는 I라는 말을 이제 썼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J입니다. 이 J 자체는 뭡니까?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네, J 자체가. 이건 전 세계가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각도가 90도짜리입니다. J가 하나가 나타내는 각도가. 그래서 J 곱하기 제곱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드시 요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또 J 하나 또 갚으면 마이너스 1에 곱하기 J 값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J가 나오고 여기다 또 J를 또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3, 4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이 복수평면과 극형식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실수부와 이제 허수부로 나눠지고요. 이제 J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임피던스 값이 이제 이렇게 Z로 쓰는데 얘와 얘는 조금 달라요. 그냥 얘는 그냥 임피던스 J라고 하는데 얘 Z를 기점으로 양쪽에 일자처럼 이렇게 딱 돼 있죠. 얘는 이제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즉 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임피던스 Z는 Z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아까 이제 C제곱이었죠. 그래서 Z는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쓰자면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이게 임피던스 절대값에 대한 풀이 과정이에요. 근데 굳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풀다 보면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타 값은 어디다? 여기다. 세타 값.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다 보거나 다른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XL, XC. XL이 뭐냐면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XC는 콘덴서입니다. 그럼 XL은 코일이나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 꼭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엉덩이나 볼기짝이나 군댕이나 히프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얘도 이렇게 해요. 이 코일 소방에서 어디서 많이 쓸까요? 얘 어디서 많이 써요? 얘 여러분도 아마 현장은 많이 봐요. 얘 코일을. 그렇죠. 모타가 다 코일로 감겨져 있습니다. 모타 뜯어보셨나요? 안 뜯어보셨어요? 막기까지 할 때만 보셨나? 모타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모타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선풍기. 예. 이제 선풍기 들어놓을 때 됐죠? 청소해야죠. 예, 남자가 청소해요. 저도 제가 청소해요. 예, 청소할 때 날개 뜯고 날개만 하지 마시고 어디 부분이요? 선풍기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게 나사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얘를 풀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뚜껑이 커버가 벗겨져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마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게 전부 다 뭘로 감겨져 있습니까? 다 코일로 감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가지고 얘가 쭉 나와 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런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회전자. 도니까 얘는 안 돌잖아요. 고정자. 코일은 다 고정자에 감겨져 있어요. 지금은 그 자격증이 없어졌는데 제가 전기 기능사를 공사 기능사를 언제 땄냐면 89년도에 땄거든요. 89년도에 전기 공사 기능사를 따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기능사를 땄는데 기기 기능사가 모타 만드는 거예요. 네. 요거 시험 시간이 대략 한 6시간 줘요. 밥도 못 먹고 해야 돼. 이거 하려면 막 이렇게 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극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극수. 모타가 여러분들 소방펌프가 여러분들 그 명판에 보게 되면 거기 RPM 회전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몇 바퀴 돈다, RPM 분당 회전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전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동기 속도로 표시합니다. NS는 P분의 120F. P는 극수예요. 극수는 내가 만들기 따라 달라요. 단 짝수로 나가야 돼요. 홀수 극수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N극과 S극이 존재하지 그 중간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2극, 4극, 6극으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2극을 했을 때 120에 주파수 F가 우리나라는 60Hz죠. 이게 하면은 3600 RPM이 나옵니다. 이게 1분에 3600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4극이면 1800 RPM으로 떨어지겠고요. 그러면 요 뒤에 이게 뭡니까? 코일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날개만 청소하지 마시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항상 요 뒤에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해주셔야 돼요. 뭐 젖은 수건으로 하셔도 되는데 왜냐? 혹시나 몰라요. 혹시나. 이게 다 뭡니까? 코일 성분이에요. 코일이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야, 코일에서는 전류가 앞서냐 전압이 앞서냐? 달라요. 달라요. 자, 저항 성분 R이라는 성분에서는 동상이에요. 동상. 동상. 시동상 이런 동상 아니에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없다 해서 동상이에요. 같을 동자예요. 직류는 상관이 없는데 교류 부분에서는 항상 이런 타입으로 이제 주파수가 형성이 되고 전류도 전압도 전부 다 이런 타입으로 갑니다. 이런 타입으로 가는데 저항에서는 전류하고 전압의 위상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동상이에요. 근데 코일과 콘덴서에서는 달라요. 달라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소방하시면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저는 제 경험상 가장 헷갈리는 게 유효흡입-양정, 그 다음에 필요흡입-양정인가? MPSH, 알리하고 뭐였더라? 하도 까먹었네, 오래돼서. 맨날 헷갈려, 그거. 예, MPSH, 알리가 있고 또 뭐였더라? 알부인가? 뭔가. 예, 제가 필기 96회 때 붙어서 가지고 잘 몰라요. 벌써 한 6년 됐네. 잘 몰라요. 흔적 없이 까먹어요. 흔적 없이. 희한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거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2달이면 다 까먹어요.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코일이라는 성분에서는 뭐가 앞서냐? 전류보다 전압이 앞섭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콘덴서는 얘 반대입니다. 전류가 더 빨라요. 그러면 전압이 더 빠른 거를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유도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전류가 더 빠른 거를 우리는 용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타도가 그리면 달라요. 콘덴서를 그릴 경우는 백타도가 밑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림은 잘 안 그려놔요. 왜? 보기가 힘들잖아. 이거 보려면 책을 뒤집어 놓고 봐야죠. 이렇게. 그죠? 네? 맨날 백타도 그림을 맨날 이런 것만 보다가 이거 딱 보면 어라? 이건 왜 이렇게 됐지? 뭔가 잘못됐나? 사람은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책들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XL이 X15보다 크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코일과 콘덴서 성분, 이런 성분은 전부 다 교류 부분에서 발생되는 성분인데 직류 부분에서 있는데 굳이 실습하고 호습하고 나오는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교류 부분에서 반드시 나눠져요.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유도성이라는 거, 얘가 용량성이라는 거, 얘가 전압이 빠르고 얘가 전류가 빠르다는 거.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도 제가 애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상형 문자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금 다 얘기하면 얘가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돼. 미천 떨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복수 평면해가지고 임피던스 Z값은 어떻게 구한다? 실수부 플러스 J 허수부.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표시되어 있죠? 임피던스에 대한 절대값은 요 밑에처럼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세타 값.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한다? 아크 탄젠트. 탄젠트라고 있고요. 마이너스 1값이 붙어요. 아크 탄젠트라고 합니다. 아크 탄젠트. 여러분들 계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계산기 다들 있으시죠? 네? 네, 저도 뭐 노트북을 뭐 최신형을 쓰네 마네 이렇게 하지만 저 지뢰찾기 하고요. 스파이더 게임 합니다. 컴퓨터가 좋으면 뭐해? 맨날 게임은 지뢰찾기나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계산기는 겁나게 좋은 거 사요. 제가 기술사 준비할 때 쓰던 계산기가 9만 원짜리인가? 계산기예요. 9만 원짜리 계산기 보셨어요? 야, 얘는 컴퓨터야. 우씨 몰라. 책자도 막 이렇게 두껍습니다. 다 보지도 않아요. 봐도 몰라. 중요한 거는. 맨날 쓰던 것만 써요. 그러다 이제 아크 탄젠트가 딱 나오면 이거 여러분들 계산기 분명히 있는데 못 눌러. 야, 얘 어떻게 누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보시면 사인 있고요.
코사인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탄젠트가 있고요. 여기에는 사인 인버스 값, 코사인 인버스 값, 탄젠트 인버스 값이라고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고. 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그럼 사인은 그냥 얘를 누르면 돼. 얘는 쉬프트를 눌러야 돼요. 쉬프트를 누르고 얘를 눌러줘야 돼. 아, 회로 이론 설명에도 바쁜데 계산기 사용 설명서를 하고 있으니 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알아도 못 풀어. 다 했는데 계산기를 못 눌러서 못 풀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아크 탄젠트 실수 부분에 허수부하면 탄젠트 세타 값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각도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이 각도는 뭐다? 위상차. 위상차. 네. 제가 말씀드렸죠. 코일 성분에서는 뭐가 앞선다? 전압이 앞선다. 그럼 전압이 얼마만큼 앞서냐? 위상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아크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앞서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표현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DC 직류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교류 부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교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기초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될 것도 많고. 자, 함수의 표현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은 뭐 여긴 5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순식값, V값. 얘는 여러분들 혹시나 전기 쪽을 이제 회로 이론 공부하다 보시면 느끼겠지만 전압 해놓고 어디에서는 E라고도 쓰고, 그죠? 어디에서는 또 V라고도 쓰고, 어디에서 또 E라고도 씁니다. 그죠? 스몰 E. 예, 너무 크게 그렸네. 스몰 E. 또 어디에서는 뭡니까? V를 살짝 꺾어 이렇게. 다 똑같은 전압을 나타내는 건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자, 대문자 E는 뭘 나타냅니까? 얘도 똑같은 전압인데 얘는 어떤 걸 나타냅니까? 예? 좀 자신감 있게. 어차피 틀리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자신 있게. 뭘 나타내냐면 얘는 기전력, 즉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건전지 나타낼 때 E라고 씁니다. 대문자 E. 그리고 발전기 E. 대문자 E를 쓰지 절대 V자 안 씁니다. 왜? 얘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놈이야. E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기 생산. 언제 씁니까? 얘 V. 여러분들 아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V는 뭡니까? 단자전압. 단자전압. 네?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 건전지가 있고요. 여기 저항 R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얼마냐 해놓고 V라고 표시합니다. 절대 E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의미가 달라요. 아시겠죠? 맨날 헷갈려요. 맨날. 그리고 스몰 E가 있죠. 스몰 E. 예.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스몰 E. 얘는 어디에 써요? 예. 전압 강화. 전압 강화를 스몰 E라고 해요. 그러면 V자도 아닌 것이 흘림체요. 흘림체. 흘림체로 씁니다. 이렇게. 예. 얘는 어느 부분에서 쓰냐면 교류 부분에서 씁니다. 순식값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순식값 표현할 때 쓰는데, 그래서 교류 부분에서는 순식값 V를 표시할 때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그냥 문제로 내게 되면 뭐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30도다. 뭐 이렇게. 30도는 6분의 파이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얘는 순식값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잠깐 10분 쉬고 다음에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